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호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 관련된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연세 산돌 방언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예. 오늘 제가 좀 늦어가지고 실시간 라이브가 좀 늦어졌어요. 10분 정도 방송이 늦게 시작한다 했는데 19분 늦은 것 같아요. 20분 늦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교통이 좀 많이 막혀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 보면서 강의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실시간에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에 채팅이라든지요, 혹은 질문사항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좋으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모아서 강의 끝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러면은 주제 한번 보면서 강의를 시작할 텐데, 사실상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생소한 병이에요. 생소한 병이어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런 것도 있나? 이렇게 갸우뚱하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병명은 굉장히 익숙해요. 디스크죠, 디스크. 파열성 디스크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흉추 파열성 디스크예요. 그 뭐냐? 허리랑 목이 아닌 등에 생긴 디스크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흉추 파열성 디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이 병이 위험할 수 있고 또 어려운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실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욘디 공식 페이지나 혹은 저희 산돌TV 통해서도 질문을 받고 있으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달 방송 일정은 다음과 같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환자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83세 여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환자분께서는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고 우측 옆구리의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처음에 전조 증상이 좀 있어서 사실상 한 3개월 전부터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대상포진인가도 싶으셨대요. 왜냐면 뭔가 날카로운 걸로 이 옆구리를 막 베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피부에는 뭐가 나지는 않으니까 포진은 아닌가 포진인가 계속 갸우뚱하게 됐고 아드님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아파하시니까 내과에도 가보시고 통증 클리닉도 가서 해당 부위에 주사도 맞고 했는데 잠깐 사그라드는 듯 하다가 다시 아프고 다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혼자 잘 걸어 다니시기는 했는데 아파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다리 전체가 마비가 오면서 저리고 옆구리의 통증과 함께 다리의 통증이 같이 동반되면서 보행이 아예 되지 않는 상태로 내원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양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병원에 오셨을 때도 체크를 해보았더니 이 다리가 약간 반사만 하는, 자극을 주면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실험실에서 봤던 개구리 다리 움직이듯이 꿈틀만 하지 실제로 환자의 의지대로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도저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해 보게 되었는데요. 타 병원에서도 사실상 MRI 검사를 허리 쪽을 하셨어요. 3-4개월 동안에. 근데 그때 이제 진단을 받을 때 다발성 협착증이 있고 등 쪽에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단계였었어요. 사진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엑스레이 검사인데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죠.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발성으로 디스크가 보여요. 벌써부터. 지금 보면 뭐 허리뼈가 5개인데 1, 2, 3, 4, 5번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1번 뼈, 그다음 5번, 그다음 엉치 1번 뼈인데 이렇게 모두 다 디스크가 나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등 쪽이 뒤에 해당이 되는데 그 디스크 사이에 있는 공간이 거의 없이 뼈와 뼈가 붙어버려서 검은 색깔 음영이 생겼죠. 이 얘기는 바로 디스크 자체에 수분도 거의 다 잃어서 퇴행성 디스크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MRI를 보았더니 타병원에서 찍었던 건데 요렇게 벌써 문제가 생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발성 협착증이고 1번부터 5번까지 전체적으로 다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주사를 했는데 위에
등 쪽에 디스크가 약간 그 당시에는 동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이 정도 MRI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게 분명하고 일주일 사이에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에 검사를 새로 시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허리의 문제가 아니라 등에 디스크가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검사를 해보았던 거죠. 환자를 체크를 해보았더니 MRI 검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피부 분절이라고 하면 흉추의 10번 이하로는 감각이 거의 떨어져 있고 다리를 신경학적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해머를 이용해서 신부 건건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 소변을 못 보신 것 같은지 배가 굉장히 빵빵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MR을 찍어보았더니 바로 10번하고 11번 사이에 오른쪽으로 해서 아주 크게 파열된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번이고 여기는 11번인데 여기 보이는 빨간 통 안에 있는 요게 다 터진 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오용도님께서 하나만 안 줘도 힘든데 5개가 다 안 좋으면 얼마나 힘들 건데 5개가 안 좋은 데다가 하나가 더 터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 채팅에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유롭게님께서 원장님 바다의 왕자 같다고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목 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오늘 듣기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제가 더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밝게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흉추 10번과 11번 사이에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허리뼈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있고 흉추뼈는 12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목뼈는 7개가 있으니까 10번하고 11번 뼈는 허리 쪽에 가까운 뼈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등의 뒤에 손을 댔을 때 만져지는 그 정도가 흉추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뼈. 골절도 잘 생기는 뼈라서 보통 11번이나 12번에 압박골절이 잘 생기는데 이렇게 디스크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눌려서 신경에 마비가 된 거죠. 그러면 파열성 디스크는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흉추라고 하는 거는 등에 생긴 파열성 디스크는 들어본 적이 있나?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번 듣는 거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 얘기는 들어봤지만 등 디스크는 들어본 적 없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떤 병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흉추 디스크는 말 그대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와 동일하게 허리나 목에 발생하는 것과 같은 병이 발생 부위가 흉추, 등인 거예요. 흉추는 머리하고 목, 그러니까 경추와 요추를 연결해주는 부위죠. 지지해주는 척추 부위인데 굉장히 빈도가 낮아요. 매우 드문 병이에요. 0.25%에서 0.75% 1%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흉추 파열성 디스크는 거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꼽습니다. 지금까지 척추 진료를 하면서도. 이렇게 매우 드문 병이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 왜 허리나 목부에 비해서 드물게 생기느냐? 움직임이 적기 때문이에요. 허리나 목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가 없잖아요. 근데 흉추뼈인 등뼈는 갈비뼈가 있어요. 그래서 흉추뼈는 폐와 심장, 간과 같은 내부 장기를 보호해주고 경추와 요추를 연결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비뼈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디스크 자체로 걸리는 부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 적게 생기는 편입니다. 하지만 파열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드문 거고, 하지만 뼈가 약해지면 그 부하가 뼈 자체로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골절은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골절은 이 등에 많이 생기는데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이런 형태로 디스크가 파열돼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허리뼈에 비해서는 작다 보니까 가운데 쪽보다는 약간 사이드 쪽으로 파열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척수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열되었을 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증상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등 통증, 옆구리 통증. 아까 이 환자분도 처음에 대상포진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상포진도 어디 제일 많이 생기죠? 흉추신경절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통해서 수포가 발생하면서 신경 뿌리의 분포에 따라서 그렇게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비슷하죠, 세 가지가. 악박골절, 그다음 대상포진, 흉추 디스크가 이렇게 등에 생기는 척추 질환인 거예요. 척수 자체를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위험하고 신경학적 이상이나 마비를 잘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전체 척추를 모양을 좀 보여주고 그림을 갖고 왔죠. 여기는 목이에요. 예, 목은 주로 1번 뼈부터 7번 뼈까지 있는데 1, 2번 뼈는 좀 생김새가 특이하게 생겨서 약간 다른 병이 생기게 되고 주로 목도 5, 6, 7에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만일에 우리가 디스크가 터지거나 협착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다양한 증상이 생겼을 때 목은 사지마비가 생길 수 있어요. 양쪽 팔과 양쪽 다리가 모두 생길 수 있고 한쪽 팔과 한쪽 다리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측으로 마비도 발생할 수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손으로만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흉추는 주로 위에는 증상이 생기지 않고 아래쪽으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번이기 때문에 10번과 해당되어지는 피부 본절 아래로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사들이 볼 때 배꼽 아래인지 아니면 양쪽 가슴 부위 아래인지를 많이 봐요. 위로 올라가면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내쉬는 호흡근과도 연령이 있기 때문에 흉추의 윗분전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예민하는 곳이고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협착이든 골화증이든 아니면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든 이렇게 흉추에 발생하게 되면 하반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허리는 마찬가지죠. 하지만 허리는 하반신 마비를 발생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각각의 신경 뿌리가 눌리는 경우가 많아서 하반신보다는 신경 뿌리에 해당되는 다리 자체의 한쪽에 들어 올리는 기능, 발목, 발가락 이런 분절마비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물론 흉추 질환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말충증후군처럼 2번 척수 이상의 레벨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4, 5번의 협착증이 심하거나 문제가 크더라도 큰 마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흉추가 굉장히 위험해서 흉추는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손상 시에 치명적이에요. 또 두 번째는 흉추에는 경추와 요추에 비해서 혈류량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경추랑 요추는 팔다리로 가는 신경도 많기 때문에 주위에 신경 얼기도 형성되어 있고 이거와 함께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 공급량도 많은 편인데 흉추는 어떻게 보면 좀 지나가는 부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생학적으로 혈류량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흉추에 급성 질환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고 하반신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병력과 이학적 검사가 진단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경학적 이상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금방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MRI가 가장 정확한 영상 검사입니다. 이걸로 거의 진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MRI 검사를 하기 어려울 때 CT나 척수 조영수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척수 조영수는 옛날 검사예요. 제가 레지던트 때 했던 검사인데 뭐 1년 차 때 보면은 전화가 오셔서 외래에서 교수님들이 척수 조영술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가가지고 척수 내에 조영제를 천천히 주입하고 검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CT도 그 위에 찍기도 같이 했었고요. 근데 요즘은 MRI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척수 조영술까지 잘 안 하는 것 같고 몸에 기계가 들어가 있거나 MRI 목 찢는 상황 그럴 때에는 검사를 통해서 판별하기도 합니다.
근전도 검사는 보조적인 검사이거나 장애 판정을 할 때 따라오는 추정형 검사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가장 핵심은 MR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일반적인 디스크하고 비슷해요. 경증이거나 초기일 때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디스크 질환과 치료는 같고요. 중증이나 하반신 마비, 신경학적 이상과 같은 위험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응급이고요. 긴급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우선 고려해야 되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환자와 가족들이 기억해야 되는 흉추 디스크의 위험 신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야기했죠. 하반신 마비나 근력 약화예요.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급성으로 파열되면은 바로 마비가 일어나겠지만 천천히 진행될 때는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어디다가 두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움직이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감각이 차단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다리가 움직일 때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정도까지 다리가 간다는 거를 우리가 뇌에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척수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는 이유예요. 다리가 어디에 움직이는지 아는 거죠. 근데 감각이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저하되고 결손이 발생을 해서 어디에 다리를 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그냥 붙어 있는 느낌인 거죠. 이게 경한 것부터 심한 것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비라고 하는 거고 불완전 마비와 완전 마비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배뇨 배변 장애가 있습니다. 특히 배뇨 장애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소변을 잘 못 보거나 소변이 못 봐서 빵빵해집니다.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배변 장애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배뇨 장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근데 연령대가 높아지면 어르신들은 남자분들은 전립선도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도 배뇨 장애가 있으니까 구별을 잘 못하실 때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급성으로 진행될 때는 배뇨 장애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점점 심해지는 통증일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허리 디스크하고는 다르게 이게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꼭 바로바로 검사를 해서 뭐 한 달 전에 찍었다고 해도 또 찍어봐야 돼요.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심해지더라도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래 볼 수 있는데 흉추 디스크는 일단 진단이 되었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심해질 때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검사를 해서 1~2mm라도 더 튀어나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이야기하는 보행장애인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흉추 디스크는 수술을 하는 것을 의사들이 꺼려한다. 좀 걱정이 많다. 또 수술 위험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수술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신경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혈류량이 굉장히 모자르고 척수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허리나 이런 거는 우리가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당길 수 있습니다. 근데 흉추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목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넓게 감압을 하거나 아니면 앞쪽으로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흉추는 앞쪽으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은 앞에 기도와 식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당겨줘도 디스크를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근데 흉곽 안에는 뭐가 있죠? 심장이 있고요.
대동맥, 대정맥이 있죠. 못 당깁니다. 노출을 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전방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측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해요. 간이라든지 콩팥에 방해가 돼 갖고 접근 자체가 좀 어려워서 측방도 굉장히 챌린저블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뒤로 들어가되 약간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이 선호되고 직접적으로 디스크 제거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당겨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수술 전보다. 그래서 만일에 완전히 마비가 돼서 들어오면 빨리 감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신경학적으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휘청거린다든지 아니면 잘 걸어 다니셔요. 잘 걸어 다니시기는. 그러면 수술이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굉장히 마비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긴 마비는 다시 돌아오는 것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또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가 꺼려져요. 그리고 부종이라는 게 굉장히 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가 MRI 통해서도 볼 텐데 신경이 이렇게 디스크나 협착으로 인해서 흉추에서 데미지를 받았어요. 근데 수술적으로 이걸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혈류가 차단되어져 있다가 혈류가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신경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면서 이게 원래 있던 이 흉추 척수보다 더 부어올라서 정상적인 공간에서 이 부종이 낑겨버리는 거예요. 척수 부종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보다 더 못한 상태가 발생하고 강직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술적 위험성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수술임은 분명해요. 그리고 저희가 척추 수술을 하는 의사들 중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흉추 수술을 할 때 제일 예민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흉추밖에 없어요. 예. 목 디스크 수술은 우아해요. 피 한 방울 안 나요, 앞쪽으로 수술하면은. 물론 뭐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안전합니다. 예. 경험만 풍부하다면은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고 우아하게 수술이 끝나요. 허리 디스크는 당연하고요. 예. 그냥 조금만 내시경으로 구멍만 내서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해주면 환자가 딱 좋아지죠. 흉추는 변수가 많아요. 예측하기 힘든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가장 예민해지는 수술이고 위험성이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환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아까 보셨던 80대 여자 환자분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고 환자는 극심한 통증으로 어머님께서는 그냥 수술하다 죽어도 좋대요. 예, 너무 아프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상태고 마약성 진통제를 주어도 잠깐 뿐인 상태고 보시면 이게 흉추 척수이고 여기가 10번 여기가 11번 뼈라 보시면 되고 10번과 11번 사이에 있는 거고 동그라미 친 부위가 디스크가 터진 부위입니다.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터져서 올라와서 신경이 이렇게 들어 올려진 상태인 거예요. 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서 터져서 올라오니까 신경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밀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살짝 옆을 보면 터진 디스크가 나오죠. 압력이 매우 높아요. 이번 10번 신경 뿌리이고 10번 신경 뿌리는 옆구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나 이런 게 생겨도 이 신경절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옆구리로 이렇게 수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분은 대상포진이 아니니까 수포는 발생할 일이 없고 이렇게 터진 디스크 부위를 따라서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파열된 디스크예요. 압력이 굉장히 높아서 살짝만 드러내니까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압력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냥 놔둬도 쭉쭉쭉쭉 올라와서 이렇게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파열된 디스크 조각들을 내시경 화면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10번 뼈, 여기가 11번 뼈고 이건 10번 신경인데 이제는 훅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공간이 나온 거예요. 터져서. 파열된 부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관이라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문제가 없겠지만 파열된 디스크 때문에 빵빵해져 있다가 조각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감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찍은 MRI를 보았더니 보면 이게 척수거든요. 어떻죠? 이 안에가 뭔가 하얀 색깔 이런 음영이 있잖아요.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뭔가 흰 부분이 있죠. 저게 뭐냐면 부종이에요. 저게 많이 차오르면은 우리가 수술을 한 것보다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수술 끝나고 나서 더 심한 거예요. 통증도 더 심하고 마비도 더 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광범위하게 감압술을 위아래로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시경으로는 절대 하지 않아요. 절개를 해서 피부와 근육과 힘줄과 뼈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개방을 시켜주는 형태의 광범위 감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래도 앞뒤가 다 여유가 있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통증은 없어지셨어요. 바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잘 감압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압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드물지만 무서운 이 흉추 디스크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힘든데 첫 번째는 퇴행성 변화예요. 일반 디스크와 똑같습니다.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외상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다치면서도 잘 발생하는 게 흉추 압박골절이라고. 근데 디스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칠 때 잘 생깁니다. 그리고 골절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뼈가 깨지면서 디스크가 나오는 거죠. 이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외상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무리한 동작,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압박골절이 잘 생기는데 이때 같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뼈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흉추는 압박골절이 더 많습니다. 스포츠 손상, 운동하다가 다치시는 경우도 많아요. 자전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다가 럭비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일수록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겨울철에 스키 타다가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천성 척추 기형입니다. 원래 척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척추 결핵을 앓았거나 아니면 소아마비나 내성마비 같은 것들로 인해서 발육에 지연이 발생하면서 척추의 모양이 변해서 기형이 발생했거나 선천적인 건 아니고 어떻게 후천성인데 그래도 척추 기형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것들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의 것들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흉추 디스크는 1% 미만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드문 병입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아서 하반신 마비나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검사를 해봐야 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수술의 부담감이 굉장히 커서 척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챌린저블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목이나 허리에 비해서도 아무래도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검사를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변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비교적 드물어요. 비교적 드문 게 아니라 매우 드물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손가락이 꼽아요. 진짜로. 몇 년에 한 번 봅니다. 그리고 척수를 직접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서 손상이 취약하고요. 수술 자체가 위험해요. 그래서 꼭 내시경만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절개해서 감압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시경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꼭 내시경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 자체가
그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후궁절제술의 범위가 작아요. 예. 그래서 척수가 킹킹대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위아래로 완전히 전절제술을 해 주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한 마디를 수술을 해야 될 때 두 마디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번을 수술을 하면 10번을 하면서 9번의 반 그리고 11번의 반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원칙이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수술을 할 때도 흉추 수술을 하면은 항상 한 부위를 수술할 때 반마디씩 더 위를 더 올렸어요. 왜냐하면 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고 충분한 감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오늘 다룬 내용은 흉추 파열성 디스크였어요. 근데 흉추에는 또 다른 질환인 황색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 또 있어요. 이건 좀 캐릭터가 달라요. 이건 제가 다음에 잘 준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연속해서 이 흉추 파열성 디스크랑 황색인대 골화증이랑 한번 들어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비교적 드문 질환인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에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0분이 다 돼서 빨리 질문에 대답해 드려야 되겠어요. 엔저이님께서 대상포진으로 물집 있는 걸 긁어서 터지고, 후시딘 발라드리면 되나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요, 대상포진은 항바이러스 연고를 바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연고가 있으니까 후시딘이 아니라 그걸 드시는 게 좋겠고요. 약은 정해진 기간에 복용해요. 복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제는 당연히 드셔야 되고요. 포진도 신경차단술을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버리면 신경학적인 병변이 생겨버려요. 그때는 병증이 발생해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항바이러스제 투여할 때와 함께 신경차단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강나영님 질문 받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강나영님께서 저는 목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목 아래, 허리 위에 흉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멘트를 주셨는데 목에 생기고 허리에 생긴 디스크가 있다고 그래서 등에 꼭 디스크가 흉추 디스크가 꼭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별개의 병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우 드물다고. 예를 들어서 많으면은 꼭 생기냐? 꼭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목허리 디스크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뭐죠? 반대로 무언가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생활 습관 변화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목허리 디스크가 많다면 항상 척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굉장히 드문 병이었던 흉추 디스크를 다루어 봤어요. 사실상 예전에 채팅이었는지 댓글이었는지 좀 오래됐는데 저한테 이걸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비교적 드문 병이라고 답글을 달아드렸는데 그분이 조금 삐지셔서 가지고 다시 제 답글에다가 잘 모르시는군요 하면서 거의 눈물을 흘리셨었군요. 그래가지고 한번 다뤄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다른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늦게 다뤘어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드문 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와는 캐릭터가 약간 좀 다른 다음에는 흉추에 생기는 협착증의 주 원인인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식 인사하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